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 찾아. 이건 국가 위기야.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끝이야. 당장 막아. 오늘 일본에서 믿기 어려운 내부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왔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일본 우주기술연구센터가 비밀리에 분석하던 한국 로켓 엔진 자료가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공개되었고, 그 안에는 일본이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충격적인 수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터졌고, 일본 과학기술청과 JSRC는 밤새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이 숨기려 했던 그 수치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서가 공개된 순간부터 시작된 혼란은 이제 일본 전체를 덮는 거대한 파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문서 속 어떤 사실이 이 정도의 충격을 만든 걸까요? 우린 지금부터 일본이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실과 일본은 대체 무엇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웠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46살 다카하시 류노스케입니다. 22년 동안 일본 우주기술연구센터에서 추진 시스템을 연구해왔어요. 로켓 엔진이 제 전부였죠. 매일 아침 연구동에 들어서면서 느끼던 자부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누리호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뒤였습니다. 연구동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연구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공기가 건물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새로운 분석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누리호 엔진 분석 자료였습니다. 상부에서 긴급 검증을 지시한 문서였죠. 저는 이런 작업에 익숙했어요. 다른 나라 기술을 분석하고 우리 기술과 비교하는 일은 늘 해오던 것이었으니까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연소 시험 데이터, 추력 그래프, 재점화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 엔진의 재점화 가능 횟수가 17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엔진은 최대 9회였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연소 안정성 항목이었습니다. 한국 엔진이 우리보다 40%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40%요? 그 정도 차이는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었죠. 숨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제조 단가 부분을 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3분의 1 비용으로 엔진을 만들고 있었어요. 더 싸게 만드는데 성능은 더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터보펌프 데이터로 넘어갔어요. 출력은 18% 우위, 효율은 9% 우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터보펌프는 로켓 엔진의 심장이에요. 이 부품이 우수하다는 건 엔진 전체 설계가 앞서 있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봤을 때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한국은 100% 국산화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핵심 부품 12종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아래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옆자리 동료가 지나가다가 제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그 사람도 같은 자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계산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측정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고 비교 기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오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검증 과정도 명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분석이었죠. 오후가 되자 연구동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활기차게 토론하던 연구원들이 모두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누구도 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한 사람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제 믿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부서 전체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관련 문서를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도 삭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연구원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USB를 뽑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출력했던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어요.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연구동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도 파일을 지웠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화면에서 파일 아이콘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구보타 미노루 국장이 연구동에 왔어요. 58살의 그는 과학기술청 항공우주국 정책국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드문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어요. 구보타 국장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배포된 보고서는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해당 문서는 전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비공개로 분류되며 어떠한 외부 유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을 들었어요. 오류 가능성이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오류 같은 건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정확했고 검증 과정도 철저했습니다. 개인 장비에 남아있는 자료도 모두 삭제하십시오. 서류는 파쇄 처리합니다. 구보타 국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오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였어요. 연구원들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이거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아. 조용히 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그들을 지나쳐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2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기술력, 우리의 우월함,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연구동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누리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도에서 두 선임 연구원이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파일 일부가 밖으로 나갔다는 소문이 있어. 확실해?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유출됐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본 정부가 숨기려 했던 자료가 세상에 드러난다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연구동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제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동 건물이 멀리 보였어요. 그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숨기려 했던 진실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는 채로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그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17회, 40%, 3분의 1, 18%, 9%, 100%, 그리고 12종. 우리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12개의 핵심 부품들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연구동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유출됐대요. 진짜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긴급 공지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비상전체 회의 소집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회의실로 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구보타 미노루 국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해외 학술 포럼과 일부 연구 게시판에 한국 엔진 관련 데이터가 퍼졌습니다. 현재 확산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구보타 국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찰반이 투입됩니다. 모든 연구원의 개인 장비와 통신 기록을 조사할 것입니다. 유출 경위를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연구동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도에서 연구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누가 유출했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서 모니터를 켰어요.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우주기술연구센터 기밀 유출, 한국 로켓기술 관련 내부 문서 유출 파문, 과학기술청 긴급대책회의 소집. 기사들은 계속 쏟아졌어요. 하지만 내용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유출 사실만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일부 언론은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과대평가 가능성, 데이터 신뢰성 의문 제기, 전문가들, 측정 방식 재검증 필요 지적.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제가 직접 검토했던 자료였습니다. 오류는 없었어요. 측정 방식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언론은 그걸 부정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구동에 감찰반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연구원들은 한 명씩 조사실로 불려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2명의 감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저를 바라봤어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그 문서를 받았습니까? 누구와 자료를 공유했습니까? 개인 저장 장치에 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연구원을 마주쳤어요. 그도 방금 조사를 받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더 시끄러웠어요. 과학기술청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검증 중인 초안이며 최종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데이터의 신뢰성을 재평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부 대변인이 침착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계에서 먼저 반응이 나왔어요. 몇몇 대학 교수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이었어요.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보수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정보 조작이라고 주장했어요. 한국을 과대평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양분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창은 싸움터가 됐어요. 도쿄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어요. 몇십 명이 과학기술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라. 국민을 속이지 마라. 며칠 뒤 시위는 더 커졌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언론이 취재를 나왔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뉴스로 그 장면을 봤어요.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연구동 분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유출했을까?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조용했어요. 아무도 식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보타 국장이 다시 소집을 걸었어요. 연구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구보타 국장은 단상에 섰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일부 외국 전문가들이 유출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구보타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모두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 자신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켰어요. 한국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발표도 없었어요. 일본만 혼자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한국은 침묵하고 있는데 일본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부정하고 싸우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일면에는 또 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연구동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선 연구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심정이라는 걸요.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내부 공지였습니다. 보안 강화, 외부 접촉 금지, 언론 대응 지침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22년 동안 일해온 이곳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도쿄 시내가 보였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을 거예요. 언론사에서는 기사를 쓰고 있을 거고 정치인들은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해명하지 않는 걸까요?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숫자들이 또 떠올랐어요. 17회, 40%, 3분의 1, 18%, 9%, 100%, 그리고 12종.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12개의 부품들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어요. 연구동 전체가 그 불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연구동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보고서 검토 요청이었죠.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해외 전문가 검증 결과 보고서였어요. 미국과 유럽의 우주기술 연구자들이 유출된 자료를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 엔진의 실제 성능은 일본 보고서 수치와 동일함.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해외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한 데이터였습니다. 재점화 가능 횟수 17회, 연소 안정성 40% 우위, 제조 단가 일본의 3분의 1, 터보펌프 출력 18% 우위, 터보펌프 효율 9% 우위, 한국 100% 국산화, 일본 핵심 부품 12종 외국 의존. 모두 똑같았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같은 결론을 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네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연구동 전체가 조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전화통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래프와 분석 결과가 빼곡했어요. 미국 연구팀의 검증, 유럽 연구팀의 재분석, 독립적인 제3자 평가까지 모두 동일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엔진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거였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우스를 내려놓았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22년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죠.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해외 전문가들까지 한국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 갔습니다. 연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식판 위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선임 연구원이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식판 위에서 국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르는 듯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두 연구원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식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무겁게 내려갔어요. 하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뉴스를 확인했어요. 일본 언론이 해외 검증 결과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엇갈렸어요. 어떤 언론은 조심스럽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어요. 댓글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른 언론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어요. 측정 방법이 다르다. 비교 기준이 불분명하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조차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문장 끝마다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까지 같은 결과를 냈으니까요. 연구동으로 돌아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몇몇 선임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누군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제 발걸음 소리였지만 낯설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한국항우연이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구동에 도착해서 바로 확인했어요. 영상은 30초짜리였습니다. 엔진 시험 장면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엔진이 점화됐어요.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추력이 균일하게 유지됐어요. 연소 흐름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화염의 색깔과 형태가 완벽했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또 재생했어요. 계속 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격차였어요.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일본 엔진 시험 영상이 떠올랐어요. 우리 엔진은 진동이 있었습니다. 추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연소 과정에서 불안정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염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엔진은 달랐어요.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어요. 저는 그 검은 화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침을 삼켰어요. 목이 메말랐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물을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마우스를 쥔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다른 연구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책상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연구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어요.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또 재생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화면 속 엔진이 점화되고 불꽃이 터지고 연소가 진행되고 끝났어요. 그 과정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손끝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마우스를 쥐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면만 보였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 제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였어요. 구보타 미노루 국장이 연구동에 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갔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표정이 없었습니다. 구보타 국장이 단상에 섰어요.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구보타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항우연이 공개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추가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구보타 국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만 흘렀어요. 누군가 손을 들려다가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연구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구보타 국장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우리도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그 영상이 멈춰 있었어요.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또 재생했습니다. 30초가 흘렀어요. 엔진이 점화되고 불꽃이 터지고
연소가 진행되고 끝났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화면을 계속 쳐다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도쿄 시내가 멀리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을 거예요. 언론은 계속 보도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회의하고 있을 거고, 학자들은 논평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어요. 연구동 전체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연구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그 영상이 아직도 화면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또 30초가 흘렀습니다.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땀이 났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뭔가 입력하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어요. 로켓 엔진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믿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해외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17회, 40%, 3분의 1, 18%, 9%, 100%, 그리고 12종.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12개의 부품들이요. 한국 엔진 영상도 떠올랐어요. 안정적인 진동, 균일한 추력, 완벽한 연소 흐름. 모든 게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장면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떠올랐어요. 숫자들과 영상이 반복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연구동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그들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왔어요.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멈췄습니다. 옆 차선의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운전했어요. 앞만 보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제우주기술학회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엔진 기술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연구동 책상에 앉아서 그 문서를 읽었어요. 한국 엔진의 효율성과 정밀도는 검증 결과 보고된 수치와 일치함. 내구성 측면에서 현존하는 액체 엔진 중 최상위 수준. 600km 정밀 투입 능력은 전략적 기술로서 의미가 큼. 문장들이 눈앞에서 흘러갔어요. 손에 쥔 마우스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계속 내렸어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분석도 있었어요. 미국 항공우주연구소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앞서 있다고요.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그래프와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연소 안정성 비교, 추력 제어 정밀도, 재사용 가능성 평가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은 독자적 기술 기반을 완성했으며 추가 발전 가능성이 높음. 저는 문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어요. 연구동은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 동료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자리 연구원은 책상에 팔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뒷자리 선임 연구원은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당으로 가는 사람이 적었어요. 저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연구원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구보타 미노루 국장도 와 있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구보타 국장은 단상에 서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구보타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국제학회의 평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만 흘렀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구보타 국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어요.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어요. 모두가 말을 아꼈습니다.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입을 열려다가 다물었어요. 다른 연구원은 손을 들려다가 내렸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운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연구원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구보타 국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소식이 떠 있었어요. 한국항우연 공지사항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차세대 엔진 시험 일정 안내.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날짜와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명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다음 시험 일정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쳐다봤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일본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어요.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세대 엔진이요. 한국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엔진보다 더 나은 걸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22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죠. 일본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만드는 엔진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발표하면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0년 전 학회에서 한국 연구원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자국 로켓 기술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구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연구원은 옳았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5년 전에는 한국이 첫 발사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연구동에서 동료들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역시 쉽지 않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동료는 말했어요. 한국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저도 거들었습니다. 기술 축적이 필요하죠. 우리는 그렇게 한국을 평가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듯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을 때 그들은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 때 그들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뒤처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숫자들이 또 떠올랐어요. 17회, 40%, 3분의 1, 18%, 9%, 100%, 그리고 12종. 일본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12개의 핵심 부품들이요. 한국은 모든 걸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자립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어요. 눈을 떴어요. 모니터 화면이 보였습니다. 한국 항우연 공지사항이 아직 떠 있었어요. 차세대 엔진 시험 일정.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페이지를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처음부터요. 자만을 버리고 오판을 인정하고 진짜 기술을 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간다 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확신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격차를 메울 수 있을까요? 저는 확답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연구동이 비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이 하나씩 퇴근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도쿄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의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을 거예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연구동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복도에 형광등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컴퓨터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어둠이 책상을 덮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22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앞 유리창 너머로 연구동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이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자만을 버리고 오판을 인정하고 진짜 기술을 쌓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간다 해도 얼마나 걸릴까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시동을 끄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나왔어요.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멈췄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무언가 끝났습니다.
일본이 믿어왔던 것들이 끝났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어요. 일본은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겸손하게, 진지하게, 처음부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2년 동안 쌓아온 자만을 내려놓고 다시 연구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두운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자랑 없이, 그냥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앞서가는 힘이요. 신호등이 또 빨간불이었어요.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은 조용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조용히 승리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어요.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췄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 향하면서요.